돈이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적었던 바로 그것, 돈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도구 중 하나이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돈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돈이 우리의 역사와 문명 발전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경제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물물 교환이라는 매우 원시적인 형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부터 시작된 물물 교환은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제가 사슴 고기가 필요하고 당신이 조개 껍데기가 필요하다면 서로 가진 것을 바꾸는 식입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고 생산된 잉여물을 활용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몇 가지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교환의 이중의 우연의 일치가 필요했습니다. 즉, 제가 팔고 싶은 것을 당신이 원하고 동시에 제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만 거래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대규모 사회나 복잡한 경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둘째, 물건의 가치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사슴고기 한 덩어리와 조개 껍데기 10개 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합의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는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저장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슴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썩기 마련이었고, 농산물 역시 장기 보관이 어려워 긴 시간 동안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큰 가치를 지닌 물건을 잘게 나누기 어려운 분할성 문제,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며 거래하기 힘든 운반성 문제도 물물 교환의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물물 교환의 근본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고심했고, 그 결과 화폐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고안해냈습니다. 초기 화폐는 소금, 조개 껍데기, 곡물, 가축, 심지어는 보석이나 돌멩이 등 지역마다 희소성과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환의 매개체가 되어 경제 활동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금은 고대 로마 시대 병사들의 급여로 사용될 정도로 귀한 자원이었으며 셀러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화폐들은 공동체 내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 척도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환 과정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러다 금속 화폐의 등장은 그야말로 인류 문명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금, 은, 동과 같은 금속은 그 자체로 희소하고 부식에 강하며 일정한 형태로 주조하기 쉽고 비교적 쉽게 분할하거나 합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질되지 않는 저장성과 무게 대비 높은 가치를 지녀 운반성까지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화폐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금화, 은화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로마 제국과 동양의 여러 왕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교역의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금속 화폐의 표준화된 가치는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더 넓은 지역 간의 경제적 연결을 가능하게 했으며 도시 문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나 로마의 상업 활동은 금속 화폐가 있었기에 번성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정치적, 문화적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속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고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속 화폐도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상업 거래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무역에서는 그 무게와 부피 때문에 운반이 어렵고 도난의 위험도 높았습니다. 수많은 금화를 싣고 이동하는 상인들은 항상 약탈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죠. 또한 전쟁이나 재난 시에는 귀금속이 유출되거나 숨겨지면서 통화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지폐입니다. 지폐의 기원은 7세기경 중국 당나라에서 시작된 비전이라는 일종의 어음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돈을 보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된 증서였죠. 유럽에서는 17세 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지폐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은행에 금을 맡기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의 지폐를 발행해주고, 사람들은 무거운 금 대신 가벼운 지폐로 편리하게 거래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초기 지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자산에 의해 그 가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태환화폐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거래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며 경제활동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은행은 예금된 금의 일부만 실제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신용창조의 개념을 도입하며 현대은행업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서는 불안화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불안화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자산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치가 보장되지 않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신용과 법정, 통화로서의 강제력에 의해 그 가치가 유지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화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세기 초 세계 각국은 근본위제를 폐지하고 불안화폐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기 침체 시에는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과열 시에는 통화량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등 경제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은 거시 경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무분별한 통화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불안화폐는 정부의 신뢰와 경제의 건전성에 그 가치를 의존하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이나 경제 위기는 화폐 가치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의 형태는 인류의 경제적 필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해왔으며 각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돈의 역사는 곧 인류 문명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 동향은 어떠할까요? 앞서 웹 검색 결과에서 보았듯이 한국 경제는 건설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 동향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며 주요 경제 지표들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매 판매액 지수, 서비스업, 생산 지수 등이 개선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비 진작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이 이러한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가동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또한 설비 투자 증가세도 조정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위협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경제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 간의 무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제 유가와 나스닥 지수 같은 주요 금융시장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원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는 만큼 특정 지역의 불안정은 곧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고무적입니다.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6위에 올랐으며 군사력 부문에서도 GFPGLOBAL 파이파워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는 등 국방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평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저력과 기술 혁신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K-컬처의 확산과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부문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실패나 외환 시장, 접근성 제한 등은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은 국제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안은의 발표 예정 사항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8월 통화 및 유동성 보고서는 시중 자금의 흐름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며 9월 수입 물가 발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갑니다. 환율 변동은 기업의 원가 부담을 늘리고 소비자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따른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 지속 여부 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투자 심리 개선은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창용 총재는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예정으로 이는 동아시아 경제 협력과 금융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과 정책 방향은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경제 동향들은 결국 돈의 흐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를 넘어 가치 저장의 수단이자 지불의 표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의 도구로 기능합니다.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통해 끊임없이 변동하며 이는 우리의 구매력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지만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기준 금리 조절, 공개 시장 운영, 지불 준비율 변경 등 다양한 통화 정책 수단을 통해 돈의 가치를 관리하고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현대 경제에서 돈의 가치를 유지하고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돈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교육, 의료, 문화생활, 여가활동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돈은 기회를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할 의료비를 마련하거나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하는 데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소비는 쉽게 부채로 이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은 개인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은 재정적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저축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투자 또한 돈을 불리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지만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 목표 수익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등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의 등장이 돈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기존 화폐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CBDC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제 시스템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가치, 저장 및 교환 방식을 제시하며 금융시장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높은 가격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소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돈들은 미래 경제 시스템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전통적인 화폐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이 될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돈의 형태와 기능은 더욱 다변화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단순한 교환의 도구를 넘어선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입니다. 돈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왔는지 알 수 있으며 현대 경제 동향을 통해 돈의 흐름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빈부격차 해소, 금융 소외계층 포용,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돈은 우리의 가치관과 윤리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체의 도덕적 토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돈을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문화적 의미까지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의 진실을 탐구하는 것은 곧 우리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태도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현명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